왼발 키커도 있었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전문 키커라는 게 없었어요. 뭐 쿼터백을 하는 선수랑 러닝백을 한 선수가 키커를 겸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게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스트레이트 온 방식 키커, 톱킥으로 하는 방식이 대세였다가 유럽 축구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학 코치들도 그렇게 찾는 선수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프로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이식이 됐다가 80년대까지 이어졌다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 풋볼에서는 톱킥으로 필드골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한 15년에서 20년 전까지 톱킥 신발을 진짜 팔았어요. 수요가 있었단 얘기죠. 앞이 이렇게 네모난. 하지만 지금은 비거리가 안 나와요. 톱킥으로 하면은 축구 방식으로 킥을 하는 것보다 비거리도 안 나오고 당연히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임시 방편이었던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방송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이번 시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경기 5개를 제가 일단 뽑아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경기가 있다, 내가 주변에 미식축구에 입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 경기는 꼭 봐라라고 추천하고 싶은 경기가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대적인 규정 변화가 있었죠. 호크아이 시스템도 도입이 됐고요. 인스턴트 리플레이도 도입이 됐고요. 다이나믹 킥오프도 영구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연장전 역시도 바뀌었죠. 양팀 모두에게 공격권을 주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대대적인 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리그가 러싱 중심에서 패싱 리그로 바뀐 것도 결국에는 룰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는 현대풋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룰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운영하는 방식, 막 셀러리 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리그가 재밌어지고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규정 변화의 영향을 이번 시즌은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되고요.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다양했던 시즌이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에 재밌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필립 리버스의 복귀 역시도 저는 정말 인상적이고 한편으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캔자스시티 칩스 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몰락한 왕조, 반대급부로 새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 사실 리그는 이거를 원해요. 사무국은 이걸 원해요. 하드캡이라는 게 왜 도입됐겠어요. 누구 하나가 독식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원을 배분을 해주고 여기서 누가 이걸 더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의 싸움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한 팀이 너무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좀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했던 거였다. 칩스가 결국에는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아, 여담인데 그 구단이랑 NFL이라는 리그가 있잖아요. 얘네가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세요? 일단 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걸 6대4로 쪼갭니다. 6을 본인들이 먹고요, 4를 리그 쪽으로 보냅니다. 리그는 이 돈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계권이랑 멀천다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판 돈을 여기다 막 더해요. 거기에서 약간 5할에 못 미치는 금액이 있거든요. 5할이 안 되는 금액을 셀러리 캡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요거를 32개 구단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 팀이 분배되는 셀러리 캡입니다. 그래서 32개 팀이 이 돈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나눠주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팀이 슈퍼볼 우승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리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놓쳐서는 안 될 명경기 5경기 일단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경기 7주차 있었던 경기입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뉴욕 자이언츠. 이 경기를 보면서 덴버 브론코스가 이번 시즌 사고를 쳐도 정말 제대로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역사적인 대역전승을 세웠던 그런 경기인데, 스탯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경기였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3쿼터까지 덴버 브론코스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0점이었어요. 33점을 4쿼터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NFL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에 하나를 만든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 종료 직전에 터졌던 키커의 39야드 필드골, 이걸 통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사실 이 경기가 앞에 말씀드린 데이볼 경질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과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둘 다 결정적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4쿼터에 33점, 이거는 어떤 팀이 기록한 NFL 역사상 최다 득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 기억에 맞다면 2개의 러싱 터치다운과
2개 패싱 터치다운 요걸 기록한 어떤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라는 기록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4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경기 종료 6분을 남기고 18점 차 이상으로 앞선 팀이 진짜 1600경기여 만에 어떤 승리 기록을 끝낸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었던 브론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론코스는 뭐 이후에도 사실 전반에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후반에 기세를 끌어올려서 다시 승리를 하고 이런 패턴을 많이 만들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팀이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제대로 확보하게 된 아주 중요했던 의미 있는 팀적으로도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닉스랑 당시에 서튼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막 본인들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라는 막 인터뷰 하기도 했었거든요. 반대로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데이볼도 그렇고 당시에 인터뷰했던 데니엘 벨린저 인터뷰에서도 이거는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힐 것이다. 이건 너무 힘든 패배였다라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재밌는 경기 보고 싶다. 4쿼터 막판 딱 몰아서 재밌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브론코스 입장에서 이 경기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렇고요. 자, 다음은 4위. 5주차 있었던 잭슨빌 제규어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규어스의 쿼터백인 트레버 로렌스의 생일에 치러졌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이기도 했었고 심지어 홈에서 치르는 경기였기 때문에 제규어스 입장에서 특히 트레버 로렌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양팀이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막 인터셉션을 해서 본인 엔드존 바로 앞에서 인터셉션 리턴해가지고 픽식스 만들어낸 라인베커도 있었고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정말 트레버 로렌스가 처절한 터치다운 만들어내면서 넘어지면서 2번이나 쓰러지면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터치다운을 완성했던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칩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즌 초 1, 2주차 때 패배를 하고 나서 어쨌든 연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승률 5할을 맞춰놨어요. 이제 이거를 넘어서면 다시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팀 내부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거의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못 막아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만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트릭 마홈즈도 318야드 야드 자체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터치다운 1개를 더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터셉션이 나왔고요. 데빈 로이드가 멋지게 픽식스를 완성을 해내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참 칩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선수고요. 당시에 데빈 로이드가 99야드 리턴 터치다운이었습니다. 픽식스. 이게 역사상 가장 긴 라인베커의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셀님 거기서부터 뭔가 칩스에 몰락이 시작된 것 같은 좀 약간 불안했죠. 뭔가 차저스 우승님께서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쌓았는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경기 참 그리고 제기어스가 이렇게까지 헤드 코치 리더십이 바뀐 게 이렇게까지 올라온다고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인터뷰를 봤을 때도 리암 코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회복력이다. 리질리언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리드를 잃거나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 그래서 제규어스 입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다라고 전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 캔자스 칩스는 슈퍼볼에 진출했던 팀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AFC를 군림했던 팀입니다. 그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 캔자스 칩스를 제규어스가 잡았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였고요. 실제로 이 분위기를 시즌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디비전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를 4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3위 1주차 빌스와 레이븐스 경기. 이번 시즌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즌 초반에도 너무 재밌는 경기가 있었고 시즌 막판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빌스와 레이븐스 경기가 너무 재밌었죠. 양팀 모두 시즌 시작 전으로 저희가 시간을 돌려보면은 AFC 컨퍼런스 컨텐더로 거론되던 팀들이었습니다. 둘 다. 버퍼로 빌스도 그렇고 레이븐스도 이 팀 중에 누가 슈퍼볼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즌 전부터 굉장한 매치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고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좋은 플레이 보여줬고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레이븐스가 점유 시간 25분 이상 가져가면서 40점을 득점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중심에는 라마 잭슨과 데릭 켄리가 있었고 데릭 켄리는 150야드가 이미 넘는 기록을 세우고 있었고 2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상황이었는데 조시 앨런이 계속 쫓아왔죠. 패스를 394야드 던졌고요. 러싱이 굉장히 좀 막히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어쨌든 무너지지 않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료를 한 4분 정도 남았을까요? 그때 사고가 발생했죠. 데릭 켄리가 펌블을 저지르면서 15점 차 리드를 잃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만 거죠.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해설할 때도 턴오버만 나오지 않으면은 레이븐스가 이 경기 잡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멘트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펌블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아, 설마 이랬는데 결국 앨런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러싱 플레이와 파괴적인 패스 그리고 터치다운을 통해서 이 경기를 역전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조시 앨런. 그래서 이 경기 2번 터치다운. 러싱 터치다운과 패싱 터치다운 둘 다 2개씩 기록을 하면서 아주 멋진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그래서 1주차부터 야, 이번 시즌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 저만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2위. 아, 이거 어쩌다 보니까 또 2위가 레이븐스가 돼버렸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2위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바로 어제 치러진 경기였죠. 18주차 마지막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24대 26. 아, 요거 스포일까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실까? 엄밀히 말하면 경기력적인 측면, 선수들의 퍼포먼스라거나 코치들의 운영 능력 같은 게 100% 만족스러웠던 경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팬들과 타일러 루백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이 리그를 그냥 사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경기 피날레는 정말 최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전체 역사를 봐도 마지막 경기에서 이 단판 승부를 통해서 한 팀은 디비전 우승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한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는 이 사례가 거의 없어요. 2002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단판 승부로 이게 다른 팀들의 영향 안 받고 그냥 순수하게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디비전 우승팀과 그렇지 못한 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이 결정되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거의. 아주 손에 꼽을 만큼 적은 횟수인데 그 경기가 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경기가 리그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마이크 톰린과 하버 감독이라는 베테랑 헤드코치들 간의 또 대결인데다가 치열했던 북부 디비전에 이 슈퍼볼 우승을 가져가고 있었던 두 팀. 아, 이 서사 완벽하지 않나요? 심지어 에런 로저스의 라스트 댄스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심지어 저틴 터커라는 진짜 시대를 대표했던 키커의 빈자리를 물려받은 타일러 룹이 완성할 수 있었던 이 경기. 그런데 두둥 타일러 룹이 마지막 필드골을 실패를 하면서 결국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했고 AFC 노스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플레이오프 진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죠. 이게 참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단순히 플레이오프 진출 우리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팀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근데 기록적인 거 만들고 좋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돈 받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요. 얼마 받냐면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게 CBA를 개정할 때마다 값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훨씬 적었어요. 최근에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승리팀은 8,500만 원 정도 받고 진 팀은 7천만 원 후반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7라운드 후반대 루키라거나 언드래프트 프레이전트라는 같은 선수들은 연봉보다 높은 값이거든요. 무시를 못해요. 심지어 IR에 있어도 받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하면 더 받고요. 컨퍼런스 챔피언십 올라오면 더 받고요. 그때부터는 억 단위가 넘는 값을 받게 됩니다. 선수들한테 이게 약간 생활이 좀 궁핍한 선수들한테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그냥 낭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네, 한 팀은 떨어졌죠. 그래서 타일러 룹이 어떻게 보면 레이븐스 오펜스에서 조금 더 편안한 필드 포지션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냥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44야드면은 필드골을 차는 키커로서 프로 키커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넣었어야 됩니다. 펀터 실수 없었고요. 롱스냅퍼 실수 없었습니다. 44야드면은 프로 키커라면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건 멘탈이 흔들려서 못 넣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돈 구단이 주나요? 협회가 주나요? 사무국에서 줍니다. 구단에서는 이거를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과는 별개예요. 제가 아까 잠깐 리그에서 돈 주는 방식 말씀드렸죠. 수익 중에 일부를 사무국에 보내고 사무국에 돈을 뿌리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리그 사무국에서 주는 보너스입니다. 연봉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위. 스포해버렸네. 마우스가 잘못했네. 그렇습니다. 1위 레이븐스와 시애틀 시옥스 경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올해 경기 선정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1위로 이 경기 선정을 안 한다?
그 사람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의 정수가 담겨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각종 서사, 디비전, 나아가서 플레이오프 순위 경쟁, 연장전, 투포인트 컨버전, 그리고 데드볼과 라이브볼, 여기에 레터럴 패스와 전진 패스, 백워드 패스,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고요. 앞으로 향후 리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최소 20-30년 이름을 들으실 오펜시브 마인드 코치와 디펜시브 마인드 코치의 지략 대결, 스페셜팀의 중요성, 리턴의 중요성, 킥의 중요성, 여기서도 킥 나오죠? 킥의 중요성. 진짜 이 경기 하나만 부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NFL이라는 리그와 미식축구라는 종목의 80% 이상은 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게 기념비적인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프라임타임 경기였죠. 그래서 경기는 너무 의미가 많았다. 점수적인 측면에서 재밌었지만, 그리고 이 샘 다널드라는 선수 개인의 서사로 봤을 때 이 램스를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 선수가 껍질을 하나 벗고 날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그런 경기지 않았나. 야, 그리고 쿼터백이 457야드를 던졌는데 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연장전 규칙이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그리고 NFL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학 선수들, 고교 선수들, 중학교 선수들 모두에게 관통하는 중요한 교훈. 공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라. 일단 주워. 야, 이거 라이브 볼이든 데드볼이든 주워.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반드시 NFL 팬들이라면 다시 보셔야 될 경기고, 만약에 새로 경기를 보셔야 될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좀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경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쉬운 후보들, 그러니까 제 딴에는 탑5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끈한 공격 난타전을 보고 싶다, 또는 수비는 모르겠고 공격을 통해서 화끈하게 미식축구가 돌아가는 스포츠구나 라는 거를 홍보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경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베어스 경기. 이 경기는 정말 득점이 많이 나온 경기이기도 했고, 경기 자체가 어떤 오펜스 전술의 향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추천하고 싶었고, 사실 이 경기를 제가 5위로 선정했었던 덴버 브론코스와 뉴욕 자이언츠 경기 둘 중에 뭘로 하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래도 덴버 브론코스가 너무 기록적인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오히려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3주차 경기. 스페셜팀의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었던 아주 재밌는 경기였죠. 그리고 이번 시즌 처음 나온 무승부 경기, 40대 40 경기. 바뀐 연장전 규칙에서도 대대적으로 볼 수 있었고, 폭발적인 패싱 오펜스가 가져오는 짜릿한 맛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도 같이 지켜보시고,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고, 또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도 디비전 라이벌 매치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죠. 패트리어츠와 버팔로 빌스. 조시 앨런이 여전히 강한 쿼터백이구나. 그리고 제임스 쿡도 정말 무서운 선수이고, 강팀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팀들이 어떻게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나가는지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동시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강점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패트리어츠 팬들 입장에선 다소 좀 아쉬운 경기였죠. 멋진 수입을 해낸 버팔로 빌스였기 때문에 해당 경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경기가 있는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잡학사전 선정 만겜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딱 두 경기 바로 떠올랐어요. 근데 둘 다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덴버 브론코스랑 뉴욕 제츠랑 런던에서 치는 경기 보시면 미식축구가 정말 재미없는 스포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덴버 브론코스랑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TNF 경기 보시면 미식축구 진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경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미식축구 경기 보기 싫어, NFL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경기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제츠와 브론코스 경기는 인터내셔널 경기죠. 런던에 가서 외국인들 상대로 이 경기를 펼쳤다, 우리 리그 훌륭하지 않니? 라고 광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런던 경기는 캐서님이랑 정말 반졸면서 했습니다. 야,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런 경기는 나와서 안 되죠.